그날 밤 설날 저녁 밥상이 차려진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지은아, 너는 우리 가족의 짐이야.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마. 그 말은 뜨거운 떡국 그릇 앞에서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내가 5년째 전기세를 내고 집세를 대신 부담하며 아버지가 일하지 않은 날들을 버텨온 그 남자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내가 매달 은행에 넣은 돈들, 삼켜온 희생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라고 스스로 속여온 순간들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지불을 끊었다. 그리고 48시간 만에 아버지가 내 친구 집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 들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자. 항상 설날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처럼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곳에서도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괜찮은 척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었다. 아버지의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마자 방 안이 변했다. 아니, 나 자신이 변했다. 충격이 가시자 몇 년간 피해온 진실이 떠올랐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가오던 파국이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그런 동네에 살았다. 이웃집들은 잔디가 잘 다듬어진 마당, 멋진 차, 제대로 켜지는 설 장식 등. 우리 집은 달랐다. 부엌 카운터에 쌓인 청구서들, 바람이 스며드는 창문, 보일러가 켜질 때마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 집이. 그런데도 불은 켜지고 물은 나오고 인터넷은 연결됐다. 모두 나 덕분에. 내가 24살 때부터 청구서를 내기 시작했다. 아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치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러다 식료품, 물세, 인터넷, 결국 모든 게 내 몫이 됐다. 나는 도와야지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당연한 효도라고. 하지만 그게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줄 몰랐다. 엄마는 모든 걸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라고 하며 피곤한 얼굴로 국을 저었다. 엄마는 어디서든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그 얘기는 절대 안 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마치 자신은 아무 힘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게 엄마의 생존 방식이었을까? 내가 익사하는 걸 못 본 척하며. 그리고 수민이, 내 17살 여동생. 날카롭고 모든 걸 너무 잘 아는 아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분위기를 읽는 법을 일찍 배웠다. 저녁 때 나를 보며 우리가 다 아는 걸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민호 씨는 몇 년째 일하지 않았다. 공식 이유는 회사 구조조정. 진짜 이유는 누가 지시하는 걸 싫어해서. 소파에 앉아 TV 소리가 배경처럼 흘러나오고 요즘 세상이 나 같은 남자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내가 산 식료품, 낸 온수, 연결한 와이파이는 잘 즐겼다. 내가 계속 주면 언젠가 날 월급쟁이가 아닌 딸로 봐줄 거라고 믿었다. 그 거짓말로 버텨온 삶이 설날 저녁에 짐이라는 말로 산산조각 났다. 마치 몇 달째 생각해온 걸 마침내 입 밖으로 낸 듯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다. 아버지는 날 그렇게 봤던 거다. 머무르는 게 떠나는 것보다 더 나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그 말을 반복했다. 너는 짐이야. 여기서 살지 마. 그 말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새겨졌다. 반복할 때마다 내가 보호해온 남자가 날 집에 둘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새벽 3시쯤 일어나 집 안을 걸었다. 거실에 소나무 냄새와 남은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설 장식등이 깜빡이며 아무 일 없던 척했다. 아버지 접시에 빵 부스러기들. 너무 평범해서 더 끔찍했다. 엄마 머그잔이 카운터에 놓여 있고 차가 식어 있었다. 엄마는 항상 잠들기 전에 치웠는데 그날은 아니었다.
수민이 방 앞을 지나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조용한 틈에 짐을 쌌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더 이상 척하지 않기로 한 사람처럼. 접은 스웨터 하나하나가 결정이었고 닫은 가방이 오래전 세워야 했던 경계였다. 중간쯤 수민이가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왔다. 팔짱을 끼고 버티듯 섰다. 언니, 떠나는 거야? 속삭였다. 응, 수민이는 가방 옆바닥에 앉아 후드티 소매를 손에 말았다. 아빠 진심 아니었어. 나는 그 애를 봤다. 진짜로 봤다. 17살짜리가 이미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아니, 진심이었어. 조용히 말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다. 수민이는 부모에게 그런 만족을 주지 않았다. 뭐 할 거야? 물었다. 알아서 할게. 청구서부터 끊는 거로 시작해서 수민이 고개가 획 들렸다. 언니, 너 없이 어떻게 해? 알아, 이 눈을 깜빡였다. 반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단호한 적 없어서. 몇 년간 반복된 사이클이었다. 그들은 받고, 나는 주고, 요구하고, 나는 주고. 기본적인 존중을 바랐을 때 아버지가 모든 환상을 깨뜨렸다. 떠나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무게를 느끼면 내가 짊어진 걸 이해할까 싶었다. 고통 주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가 결과였으니까. 정오쯤 가방을 문 옆에 놓았다. 블라인드 사이로 겨울 햇살이 가느다란 줄기로 스며들었다. 집 전체가 숨을 참은 듯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다. 안 하면 어떻게 될지가 더 무서웠다. 문 손잡이를 잡으며 한 진실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진짜 짐은 내가 아니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떠났다. 하늘은 창백한 겨울 회색으로 조용했다. 문이 클릭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집이 꿈쩍도 안 했다. 발소리도, 기다려, 얘기하자도 없었다. 침묵뿐, 그게 그들이 준 전부였다. 가방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혜진이 아파트로 운전했다. 그의 집은 작아서 부엌에서 둘이 부딪힐 정도였다. 그런데 문을 열자 모든 게 달라 느껴졌다. 가벼워졌다. 벽에 실망이 쌓이지 않은 듯 언니, 잠 못 잔 얼굴이네 혜진이가 안아주며 말했다. 아마 그렇겠지 세 분은 묻지 않았다. 그게 혜진이었다. 공간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었다. 가방을 소파 옆에 놓았다. 그 소파가 당분간 내 침대였다. 가운데가 꺼졌지만 자유였다. 첫 편안은 정오쯤 왔다. 핸드폰이 울리고 또 울리고 진동이 계속됐다. 엄마 3통, 아버지 4통, 수민이 문자 2개, 미치겠어. 전화해 반했다. 아직. 대신 혜진이 깨진 머그에 커피를 타서 소파 끝에 앉아 증기를 얼굴에 쐬었다. 몇 년간 모든 걸 책임지던 후, 이 단순함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저녁쯤 그들은 전술을 바꿨다. 전화 대신 패닉. 엄마 문자, 지은아, 전기 이상해. 확인해 줄래? 인터넷 안 돼, 수압도 약해. 답장에 문자를 봤다. 슬픔과 결의가 가슴에 고였다. 마침내 그들이 내가 홀로 짊어진 걸 느꼈다. 한 문장 썼다. 말했잖아. 청구서 끊었어. 세 점이 깜빡이다 사라지다 다시. 왜 그런 거야?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답하기 전에 수민이 문자, 아빠 미치겠어. 내 탓이래? 벌 주려는 거래 벌 내가 그냥 물러난 건데? 그들이 보호막 없이 얼마나 추운지 배우는 거였다. 그날 밤 계좌에 로그인했다. 그들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모든 지불에서 내 이름을 뺐다. 인터넷, 물, 전기, 안정적인 척하던 걸 무료로 여긴 모든 것 확인 클릭 순간 내 안이 안정됐다. 마침내 끝까지 그은 경계. 다음 날 아침 다른 알림이 왔다.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뱅킹 앱 열자 실패 3번, 비밀번호 재설정 시도 1번, 탐정 필요 없었다. 아버지가 날 통제 못하니 돈을 노렸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내 얼굴 보고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핸드폰 들었다. 패닉이 아니야. 절박함이야. 절박한 사람은 위험해. 그 로그인 시도를 보자 공포가 아니라 명확함이 왔다.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평생 기대온 사람들이 바닥이 없어진 걸 깨닫는 거였다. 모든 비밀번호 바꿨다. 은행, 이메일, 스트리밍, 전부. 은행에 전화해 계좌를 잠갔다. 지문 스캔만큼 철저히. 끝나자 핸드폰이 울렸다. 수민이. 아빠 소리 지르고 있어? 집 망쳤대. 엄마 울어. 어떻게 할지 모른데 문자를 봤다. 수민이한테 미안했다. 그 애가 만든 게 아닌데 생존하려 애쓰는 아이. 그런데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상기했다. 그들이 자초한 거다. 수민이 전화했다. 첫 배를 받았다. 숨죽인 속삭임. 아빠 미쳐. 내 계좌 들어가려 했대. 알아. 의욕이 숨소리로 나왔다. 당연하지. 뒤에서 무거운 소리. 의자 넘어지는 듯 숨이 가빠졌다. 끊어야 해. 조심해. 그 마지막 말이 통화 후에도 남았다. 저녁 7시쯤 혜진이와 소파에 앉아 옛 드라마를 봤지만 집중 안 됐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노크가 아니라 벽이 흔들리는 타격. 혜진이가 TV 음소거. 지은아 위가 내려앉았다. 이미 알았다. 천천히 구멍으로 봤다. 숨이 멎었다. 아버지, 얼굴 붉고 턱 긴장, 주먹 쥔 채 맨손으로 부술 듯 지은아 소리쳤다. 문 열어에 혜진이가 뒤에서 속삭였다. 열지마. 더 세게 두드렸다. 떠날 수 있을 줄 알아? 우리가 내게 한 걸 다 가져갈 수 있을 줄. 그 마지막이 웃겼다. 내게 한 게 뭐? 대답 안 했다. 물러나 핸드폰 잡았다. 또 타격이 프레임을 흔들었다. 문 열어. 경찰 불러. 들리게 크게 말했다. 감히 침 뱉듯. 다이얼했다. 접수원이 차분히. 112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가 친구 집에 침입하려 해요.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여기 올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었는지 두드림이 멎었다. 한숨 동안 정적. 그러다 소리쳤다. 경찰 가는 중입니다. 접수원이 말했다. 2분 후 사이렌이 복도에 울렸다. 혜진이가 발소리를 셌다. 단호하고 훈련된 목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문에서 물러나세요. 소리 지르고 몸싸움, 정적. 문 열자 경찰 둘이 아버지를 수갑 채우고 있었다. 가슴이 분노로 들썩였다. 나를 보자 표정이 변했다. 후회가 아니라 피부가 오싹할 추운 증오. 내가 한 짓이야. 으르렁. 아니요. 조용히. 아빠가 한 거예요. 데려갔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울림. 모르는 번호. 안 받았지만 문자. 후회할 거야. 등골이 오싹. 톤, 리듬. 서명 필요 없었다. 풀려났다. 누가 보석했다. 혜진이와 옛집으로 갔다. 혼자 가기 싫었다. 수민이 문자. 엄마 이상해. 물건 챙겨. 뭐 할지 몰라. 진입로에 서자 바로 이상했다. 혜진이 집에 안전히 둔 내 차가 차고 앞에. 운전석 뒤로 밀리고 글러브 박스 열리고 기름 거의 바닥. 혜진이 속삭임. 지은아, 내 차 훔쳤어. 천천히 내렸다. 가슴 조였다. 엄마가 현관에서 터져나왔다. 인사가 아니라 비난. 아빠한테 경찰 불렀어? 내가 무슨 짓 한 줄 알아? 내 차 훔쳤어요. 목소리 안정. 그냥 서 있어서 썼어. 필요했어.
그게 엄마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말마다 변명이었다. 설명이 아니고. 열쇠 줘요. 8장. 없어. 그럼 또 경찰 불러도 돼요. 얼굴이 흔들렸다. 순간이었지만 봤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열쇠를 발밑에 던졌다. 쓰레기처럼. 만족해 쏘아붙였다. 아니요, 말했다. 하지만 될 거예요. 란에서 수민이가 달려왔다. 속삭임, 엄마 내 노트북 가져갔어. 전당포에 가슴이 조였다. 어디? 돈 필요하다고. 막으려 했어. 엄마에게 노트북 전당포에 죄책감 없이 짜증. 여기 뒀으니 우리 거야. 돈 필요했어. 그게 다였다. 핸드폰 꺼내 경찰 다이얼. 눈 커졌다. 지은아, 감히.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공포에 질려보는데. 도난 신고할게요. 경찰 오자 엄마가 모든 걸 썼다. 부정, 눈물, 죄책감 유발. 하지만 수민이가 내 옆에 서서 진실 말했다. 진입로에서 수갑 채웠다. 이웃들이 블라인드 사이로 엿봤다. 겨울 공기 날카로웠다. 엄마가 애원하고 울고 어머니가 해선 안 될 말을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에 태울 때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았다. 만족이나 승리가 아니라 독성 과거의 마지막 실이 끊어진 자유. 수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도와 물건 챙겼다. 정말 가는 거야? 속삭임. 이미 갔어. 고개 끄덕이며 눈물 고였지만 안 흘렸다. 나도 갈게. 18살 되면 믿었다. 혜진이와 마지막 상자 싣는데 거리 끝에 헤드라이트. 익숙한 실루엣 내렸다. 아버지. 움찔 안 하고 말 안 하고 봤다. 폭풍처럼 피할 수 없지만 살아남을. 다시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게요. 열린 창으로. 턱 긴장. 내가 우리보다 낫다고 처음으로 말했다. 알아요. 나아요. 떠나며 뒤 안 봤다. 그 후 몇 주 엉킨 게 천천히 풀렸다. 엄마가 노트북 전당으로 법적 결과 맞았다. 처음으로 내가 치우지 않았다. 혐에 과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평생 피한 책임. 아버지는 분노하며 단기직 전전하고 받지 않은 전화로 화풀었다. 보이스메일 쌓이기 전에 모든 번호 차단. 수민이가 조용히 업데이트. 집이 차가워졌다. 말 그대로 공공요금 완전 끊김 후 물 안 나오는 날 엄마가 수도꼭지 돌리다 포기했다고. 아버지가 자신 빼고 모두 탓했다. 결국 연체로 떠나야 했다. 시내 낡은 아파트로. 야은 벽, 깜빡이는 복도 등 이웃 싸움 소리가 들리는 곳, 그들의 몰락은 극적이지 않았다. 느리고 피할 수 없고 가슴 아프게 예측됐다. 한편 내 삶이 진짜 내 것처럼 느껴졌다. 큰 창의 작은 스튜디오 임대. 구석에 유령 없는? 내 가구 사고, 결정하고 내 방식으로 살았다. 평화가 얼마나 조용한지 배웠다. 다음이 두렵지 않은 아침, 은행에 내 돈 보는 기분. 수민이는 18살까지 샜다. 밤늦게 문자. 대학 계획, 탈출 경로, 파트타임 비밀 저축. 처음으로 미래가 무겁지 않았다. 수민이가 18살 돼 집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 숨가쁘고 자유롭게. 데리러 갔다. 조수석에 앉으며 속삭임, 우리 해냈어. 처음으로 믿었다. 우리 둘 다 고통이 더 이상 이야기 정해 안 했다. 선택이 했다. 떠나는 선택. 자신 보호 선택. 더 나은 걸 짓는 선택.